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월요일 오늘장 열어졌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2.5% 하락하면서 개인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내일이 바로 연휴기 때문에 오늘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또 남은 연휴 잘 보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정수 위원님께서 잠시 뒤에 해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 코너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의 번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이 시간 이정수 위원님과 좀 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을 위원님께서 온라인에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으세요 위원님 하고 여쭤보니까 오늘도 열어드린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온라인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실전 매매 정수 보고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위원님께서 잘 오셨다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1577-7451번 전화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미 계속 공개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월화수 타이밍에서 조정을 받을 것을 예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래서 시장은 뭐 1950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 방송에도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빠졌던 부분에 최대 반등 목표치가 1950짜리고 슈팅이 걸리면 2000이었는데 1957까지 갔다가 밀렸죠.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이미 벌써 이 얘기는 2주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 들어왔던 분들한테 계속 현금화 대응을 하라는 얘기를 지난주가 아니고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전략을 짜드렸을 거예요. 리스크 관리하라고. 물론 이제 1840이 깨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는 건데 그 빠지는 것도 하루나 이틀이면 다 빠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루 이틀 빠지는 그 1840짜리가 깨지는 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걸 시발점이라고 그러죠. 이거 아니고 시발점, 이제 시초가 되는. 그래서 1840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내려갈 거는 당연히 1800은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00 지지와 1600 지지에서 돌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안 좋은 악재들이 겹쳐서 나오게 되면 1600도 깨지고 1500짜리로 내려가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종목들 뭐 아실 거예요. 이때 지수가 이쪽으로 내려가 1500 깨었을 때에서 종목들이 어때왔는지는 여러분들이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1500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만약 1500 내려오지 않고 1700이나 1600 일단은 1800은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1700과 1600 정도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좀 다행인데 거기가 또 깨지면 그때서 이제 하락 슈팅이 걸리거나든지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빠지는 걸 제가 오늘에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지난주서부터 해서 시장이 빠질 거다. 그래서 인버스를 공략하라는 얘기를 벌써 2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랑 2차 매수는 끝내놨고 이제 마지막 3차 매수를 오늘 아침에서 저는 공략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인버스에 대한 그리고 지난번에 인베스터지만 오늘의 표적 종목은 또 뭔지 좀 이따가 좀 종목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 전략을 좀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봐야 되겠죠. 자, 해외 시장도 지금 우리나라 휴장일 때 만약 우리나라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지난주 열렸다면 목요일 금요일날에 하락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먼저 이제 빠졌고 나스닥도 빠졌고 뭐 독일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호주 이런 쪽은 이미 벌써 많이 빠지고 있어. 그쪽은.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아시아 시장들도 뭐 여기저기 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등등 뭐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니까 지금은 주식을 싸게 들어갈 현금은 있으면 다행인 거고 지금은 물려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물려 있으면 안 되고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그리고 공개 방송을 들어왔던 분들한테는 계속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올라갈 때 돈 버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이 빠지면 싸게 사서 바닥에 사서 수익이 내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어요. 2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30~40%가 빠질 거고요. 많이 빠지면 뭐 그 이상 빠지겠지만 글쎄요.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를 볼 때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그다음에 인버스에 대한 그 전략을 자세히 듣고 싶다. 그러면 좀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을 열 거예요. 11시서부터. 그래서 빨리 들어와서 공개 방송에서 인버스 전략과 앞으로의 시장 전략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 듣고 좀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저는 빠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편하네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제 전략과 함께 2주 전부터 하라는 대로만 했다면 지금 거의 뭐 룰루랄라 아마 놀면서 오히려 막 기쁠 거예요. 막 종목들이 싸게 내려가니까 현금은 가지고 있고 혹은 인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쁠 텐데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시장이 폭락하면 즐겁게 기다리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돈을 벌고 이런 여러분들 즐겁게 리듬을 맞춰가는 실전 매매 정수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빠질 때 오히려 싸게 사는 것이 주식을 할 때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휴장이 좀 길었기 때문에 지난 표적 종목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거래일에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던 종목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매수가를 굉장히 싸게 잡았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하고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위원님께서는 매수가 도달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매수가는 83,0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수가가 미도달됐으니까 여러분들 포트에는 아마 편입이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버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감이 빠르신 분들은 힌트를 캐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여러분들 표적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인버스는 인버스인데 곱하기 2가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인버스에서 변동폭이 2배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빠질 때도 2배로 빠지고 올라갈 때도 2배로 올라가는데 바로 오늘 드디어 이제 확인이 되는 천냥봉 매수 패턴이 나왔어요. 인버스에서. 그래서 오늘은 인버스 곱하기 2 그거에 대한 전략을 제가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SK 하이닉스 전날 83,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대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왔으니까 사야 되느냐?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얘기도 이미 벌써 실전 매매 정수를 계속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일날에서 가격이 들어오면 사도 상관은 없지만 당일날에 가격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시장이 계속 빠질 걸로 예상을 했고 그 예상을 빗대어서 종목들의 가격을 굉장히 밑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장중에 단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거의 안 내려오는데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장중에 올라갈 때 팔기 위한 단타 전략으로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서 가격이 내려온, 그러니까 어제 전일까지는 만약에 83,000원 들어왔다면 사서 1%든 0.5%든 먹고 팔면 되는 거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내려올 때에서는 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빠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는 83,000원에 혹시나 오늘 산 사람들이 있다면요. 지금 손절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왜 안 좋은지는 뭐 이미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가지고 막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는 악재를 먹어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계속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턱대고 그냥 종목을 사는 데 바쁘지만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그동안 숨겨졌던 악재들이 막 퍼진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도 악재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대략 한 7가지, 8가지 정도를 2주 동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악재가 먹힐 것이다라 그랬는데
오늘서부터 먹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건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840이 깨져야 이제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50, 60만 내려와도 단기 조정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서도 그냥 총 890,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도 지금은 단기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려면 이제 내일 정도가 돼야 되지만 지금에서도 단기 조정의 시작의 90%가 확정적이다. 내일은 아예 그냥 단기 조정 시작됐다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서 2주 정도에서는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예상해서 했지만 오늘서부터는 확정 90%입니다. 내일은 아마 확정이 될 거예요. 단기 조정 확정.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조정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뭐 여기서 버텨도 이제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저점과 저점을 그었을 때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가 깨지기 시작했죠. 깨졌기 때문에 이거 거꾸로 보게 되면 이제 첫 양봉이 되는 거고 지금 바로 보게 되면 5일선 이탈 첫 음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은 제가 전날에서도 시장의 바로미터,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 이제 휴장 들어가서 수요일 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되면 지수가 2000이든 2050이든 슈팅이 걸릴 텐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가지 않으면 그냥 순환매로만 머물게 되고 종목들은 어느 정도 안 갔던 종목들만 움직이다가 결국은 해외 시장이 빠지면서부터 시작해서 빠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휴장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했고요. 그 부분들은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즉 지금 시장의 바로미터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주식들 종목들 지금 싸게 내려왔는데 단타를 한번 종목들 대형주 4% 빠졌으니까 한번 사볼까? 그럼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하이닉스가 8만 6천 원 넘어가면 그러면 사도 됩니다. 그러면 종목들 사도 돼요. 근데 하이닉스가 8만 6천 원 넘어가기보다는 여기 저점 8만 원이 깨질 가능성이 높고요. 7만 5천 원도 깨질 가능성이 높고 다시 7만 원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지 말란 얘기예요. 결론은 사지 말고 공략했다면 오히려 지금은 손절하는 게 낫고요. 저점을 깨는지 안 깨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저점이 깨지면 7만 5천 원과 7만 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생각만 하고 건들지 마세요. 만약 내려오게 되면 사볼까 말까는 거기서 차라리 질문을 주신 게 낫습니다. 거기서 뭐 7만 5천 내려가는데 한번 사볼까요? 내지는 7만 원 내려가는데 한번 사볼까요? 하이닉스를 차라리 그렇게 질문을 줬을 때 시장 분위기랑 그다음에 해외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에서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분할 매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되지만 거기서도 제가 딱 봤을 때 지금 악재가 지금 보통 악재가 아니고 해외 시장들이 워낙 폭락이 나오니까 요거는 7만 원 깨지고 6만 원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한 달 동안 올라갔었고, 그렇죠? 한 달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질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올라갔으니까 2주에서 3주 혹은 한 달 내내 빠질 것들도 우리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면서 지금 시장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개 방송에서 분명히 시장이 흔들릴 거니까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매매를 하도록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단타로만 끝내고 단타로 끝냈으면은 인버스도 공략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것만 한 사람들만 지금 룰루랄라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면 그렇죠? 이거 하이닉스 길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만약에 하락연자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연자로 내려가면은 이제 6만 원짜리나 그 정도 되는데 한 6만 원 정도 내려가면 싸게 사가지고 싸게 사면 20% 수익 안 나오겠어요? 6만 원 정도에 사면 그래서 6만 원 정도에 사면은 20%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대형주 들어가서 20% 먹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빠질 때, 그래서 많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데요. 자, 인버스입니다. 자, 인버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인버스 그냥 곱하기 1. 근데 이 곱하기 2인데. 코드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명이 어떻게 되냐면 252670이에요. 25670 보면은 이게 이름이 좀 잘려서 그런데 보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돼 있죠. 이게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114800 이게 그냥 기본 인버스인데 기본 인버스는 지금 올라가는 상승폭이 되면 2.95%죠. 그런데 이 곱하기 2는 올라간 폭이 5.55 그러니까 곱하기 두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두 배가 움직이는 건데 일단 매수 가격을 아침에서 좀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침에는 제가 이제 방송을 여기를 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10시 타이밍에서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더 빠질 거를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한다라고 물론 싸게 사면 6,800원이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6,800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싸게 공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매수 가격 6,800원을 좀 뒀지만 6,800원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이제
코스피 200과 200은 이제 2015 겁니다. 코스피 200과 그다음에 선물 지수 내지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 매매를 해야 되는데 분 차트를 봐야 되겠죠? 분 차트가 여기 지금 30분 차트고 5분 차트. 일단은 반등을 주게 되면 여기도 저항으로 부딪힐 때 아마 그 자리가 아마 저점 매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반등 나오니까 대략 한 6,9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매수 가격은 6,900원으로 한번 놔볼게요. 6,900원 정도가 되면 물론 6,800원에서 사면 좋지만 일단 6,900원서부터 해서 분할 매수로 내려올 때마다 저점 매수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최대로 싸게 사면은 뭐 6,600원, 6,700원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안 빠지고 우리가 이제 첫 양봉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인버스 차트인데요. 인버스 곱하기 2든 인버스든 똑같은 차트인데 차트가 보면은 지금 바닥에 이렇게 쭉 내려가 있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죠. 쭉 날바닥에서 있다가 양봉 나오면서 올려치는 차트.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올려치기 시작하게 되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동부화이텍 같은 경우도 바닥에 2019년도에 바닥에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라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 주식보다는 올라간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여기죠, 여기서 이제 쭉 이걸 길게 보면은 이렇게 쭉 빠졌죠. 쭉 빠진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치고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5일선을 치면서 올라가죠. 그러면서 한동안 올라가죠. 조정받고도 또 올라가죠. 물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식하고 좀 틀린데 어쨌든 바닥에서 이 정도 올라가는 것처럼 요 흐름, 여기서부터 요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을 요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캡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제 인버스를 보게 되면 쭉 빠졌으니까, 그렇죠? 쭉 빠졌으니까 여기서 얼마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 이렇게 꺾이고 올라가든 어느 정도 바닥 대비 올라간 흐름들을 본다라 그러면 일단 저점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9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이제 나오다 말다가 다시 밀려서 쭉 빠지게 되면 6,900원도 가격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조금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6,900원으로 일단은 수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6,800원 매수 말고 6,900원 이하서부터 분할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것도 가격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좀 보면서 시장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빠지면 인버스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버스하고 레버리지가 있는데 레버리지는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고 인버스는 시장이 빠지면 올라가는 건데 시장이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를 하지 마세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주식을 하세요. 근데 시장이 빠질 때서는 주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대주매도를 때릴 것도 아니고 그때에서는 인버스를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만 인버스를 공략하는 거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주식이 훨씬 더 수익도 많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버스에 대한 전략은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이 시간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도 좋지만 전화로 주셨을 때 좀 더 1대1 맞춤 전략 짜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 휴장이 길었던 만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정수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젤로입니다. 자, 하이트젤로 이제 그 맥주 관련주, 이제 여름 수혜주들인데, 글쎄요. 일단은 시장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뭐 종목들이 폭락은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대형주의 흐름들만 좀 흔들리는 흐름들이고, 뭐 개별주들이나 이쪽들도 흔들리지만 아직은 버텨요. 왜 그러면 지수가 1840을 깨야 본격적으로 빠지는 부분들인데 아직 지수가 1840을 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지선물이 그러네요. 아직도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28,300원에 매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중은 20%입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를 해서 전고점 돌파했다는 것은 강한 겁니다. 강한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팔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5위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해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기관들도 열심히 사 있고 N자 목표치도 살아 있죠. 얘는 계속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웬만큼 지수가 밀려도 강하게 버티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습니다. 근데 지수가 1840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아직 안 깨졌죠. 1840이 깨지면 이 박스권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깨지고 이쪽으로 내려갔을 때에서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얘가 버티면 갖고 있어야 되지만 얘도 만약에 기관들이 배신하고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같이 매도하세요. 지금은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보유하시고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34,000원, 35,000원 갈 때까지 일단은 보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창재지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창재지. 자, 한창재지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네요. 자, 매수 가격 한번 볼게요. 매수 가격 2,430원에 비중은 20%시고. 자, 그래요. 일단은 2,430원이면 일단 반등 나오면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좋겠죠.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한 차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3월 달 이제 폭락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로 한 차례 폭락하고 나서 반등을 강하게 줬고 130% 갔으면 갈 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지금 빠졌는데 원래 이제 앞으로 지수가 1,800 깨지고 1,600원 내려가게 되면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먼저 좀 매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손절보다는 갖고 있다가 한 2,500원 그 정도 반등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한창재지를 그때 가서 이제 빠지고 나서 공략해도 되지만 얘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잘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단기 급락이 나오는 쪽으로 돌려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해 보일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 좀 더 빠져서 1,700원이나 뭐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재매수하는 부분들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좀 다시 샀으니까 좀 이런 얘기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시장이 1,800을 깼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도로 판다. 그러면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서는 사지 말고 관망만 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은 반등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특수건설 매수하려고 전번에 금요일 날 거기 매수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 됐더라고요. 매수가 안 근데 됐어요. 오늘 보니까 좀 올라갔는데 좀 조정 받으면 8,000원 미만원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8,000원이 아니고 지수가 1,800이 깨지면 원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6,000원 자리로. 그럼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많이 내려가면 3,500원. 아, 그래요? 그럼 네. 매수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죠. 자, 보세요. 차트 한번 볼게요. 정관님하고 상의해서 매수해보려고 전화. 네, 그러니까 잘 전화 주신 거예요. 이거 무턱대고 샀으면은 자 보세요. 보면은 N자 목표치 갈 만큼 간 거예요, 지금. 아, 예. 갈 만큼 갔고 여기 보면 거래가 많이 실렸죠. 예. 밑에 샀던 애들이 다 팔고 나갔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다 팔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리게 되면 개인들만 이제 막 다 물려가지고 이제 빠지면 이제 손절해야 되나 이제 걱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오히려 거꾸로 해야 돼요. 개인들이 이제 손절해야 되나 막 공포해질 때 그때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때 많이 빠지면 그러면 한 3,000원까지 빠지면 그때 매수하면 될까요? 일단 마음은 3,000원까지인데 3,000원, 3,500원 쉽게 내려오겠어요, 근데? 그죠? 잘은 안 내려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은 3,000원에 3,500원 사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지면 그러니까 한 대충 일단 1,800 깨질 때까지는 안 사는 게 낫고요. 네. 1,700과 1,600 정도 내려오면 거기서부터는 좀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수로 보세요, 지수로. 예. 그러니까 지수가 1,700과 1,600 정도로 내려가면 한번 사볼까. 근데 거기도 깨지면 그때는 이제 지수 1,500인데 1,500 내려가면 그때 진짜 3,000원 내려와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 말고 관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네요.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호성인데 8,000원인데요. 아, 8,000원에 사신 거예요? 전에 물렸는데 아, 시즌 물렸던 왔을 때 매도하려 하다가 기다렸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언제 매도해 나와야 되겠어요?
일단 후성은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8,000원에 물린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어쨌든 바닥에서 물타기만 잘했었으면은 지금 수익으로 돌았을 것 같은데 일단 물타기를 네. 좀 못하셔서 그런 건지 현금 여력이 있다면 이건 손절하지 말고 빠지면 더 사세요. 얼마까지 내려가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지수가 1,800까지 빠질지 1,800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1,900, 100포인트 빠지면 끝이에요. 그렇죠? 예. 1,800까지 내려갈지 1,700까지 내려갈지 1,600, 1,500, 1,400, 1,300 아직은 그게 나온 게 없어요. 확실하게.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한 1,700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700으로 밀리게 되면 얘도 한 6,000원은 깨질 것 같아요. 예, 6,000원 깨질 것 같은데 물론 얘가 제가 볼 때는 강하기 때문에 기가 외국인들이 들고 있어서 예. 거기도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얘는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시장이 빠지면 종목들이 빠지는 건 정상이라서 강하니까 버틸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빠지면 6,000원도 깨지고 한 5,000원 사실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기는 좋거든요. 근데 내려올지 모르겠네 이걸.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8,000원 넘어간다고 봅니다. 아, 그게 언제쯤 되겠어요? 그걸 알면 올해- 신이죠. 아니,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그리 빠져나와야 되느냐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뭐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서는 수익으로 돌 것 같아요. 일단은 길게 보면. 올 연말까지? 네, 올 연말, 그러니까 길게 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서는 돌릴 것 같은데 빨리 보면 뭐 2달이면 가겠죠. 2달. 네, 2달이면 빠르면. 아, 이제 좀 빠져나오고 싶은 너무 오래될 거라가지고. 네, 근데 던지지 마세요. 어차피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이니까. 네네. 아셨죠? 그래서 예, 예. 손절하지 말고 어쨌든 예. 올 연말까지 버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올 조정받으면 그러면은, 더 사고. 예, 내려가면은 더 담아라. 그렇죠. 근데 그 매수 시점은 6,000원이 될지 5,000원이 될지 혹은 4,000원이 될지는 그거는 공개 방송 열심히 들어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서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시장에 빠질 거다 현금화 대응을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의 확률 90%고 내일은 거의 100%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정이 시작됐다라 그러면 계속 이제 뭐 계속 빠지는 쪽으로 얘기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상승할 거니까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 이제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때 사면 돼요. 근데 아마 예상으로는 이제 주식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2주 뒤, 3주 뒤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느낌만. 네.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한 달 뒤에 주식 사야 된다 얘기할지 2달 뒤에 얘기할지 저도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식 사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조정을 받으면 기다리는 건데 후성은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전하다. 요거는 얘기할 수 있죠. 네네. 네. 사진만 말고 보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보령제약이에요. 보령제약. 보령제약.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000원에 10%입니다. 13,000원에 10%. 예, 예. 최근에 사셨나 봐요? 예, 예.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아직 차트도 양호하고 아직 시장이 1840이 깨진 게 아니라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뭐 급격하게 뭐 손절을 하거나 위험한 건 아직은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조만간에 1840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이 좀 필요해요. 예, 예. 네, 1840 지수에게는 지수가 1840이 깨지면 그때서부터 올라간 폭에 이렇게 되돌리의 흐름들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박스권이 그래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버티는 모양새는 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미국 시장이 돌리거나 해외 시장이 올라가야 이제 버티는 거지 쟤네들이 무너지면 괘씸죄에 걸려서 내일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1840이 깨지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상승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중바역형 비슷하게 모양을 좀 그려가고 있는데 여기를 지지를 하면 그러니까 12,000원짜리를 지지하면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나와요. 박스권 고점에 14,000원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는 뭐 N자형 크게 보면은 16,850원의 고점. 이렇게도 나오는 목표치는 나오는데 지수가 1840이 깨지면 아마 밑으로 하방으로 뚫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손절 라인 좀 잡고 가야 돼요. 12,000원. 네, 손절 12,000원이요. 네, 12,000원 깨지면 1,5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어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손절 잡고 일단은 보유하시고 수익이 나오면 그때서는 뭐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수익이 나오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팔고 나머지만 왜냐면 지수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저는 밀릴 거로 예상을 하는데 밀리게 되면 매매할 종목들이 많아지거든요. 예, 네. 그럼 보령제약도 싸게 뭐 10,000원 초반에 다시 사면 되죠, 뭐 그때. 예, 추가 아시죠? 매수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 타이밍은 기다렸다가 네. 10,000원이 깨질 때예요. 아,
왜냐면 만 원이 깨지면 만 원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인데 그 자리가 깨지면 개인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다 던질 거예요. 예, 예.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저 매도 시기는 얼마나 오르면 조금 매도를 해요? 만약에 만 원이 깨져서 9천 원 정도에 샀다. 그러면 11,000원에서 파는 거죠. 아, 지금은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는 한 14,000원 금방. 그러니까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가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는 16,850원인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버텼을 때의 얘기인 거고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1차 목표치 정도만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입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까지 네. 써주시고.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피로텍스에 네, 피로틱스. 12,650원에 20% 전번에 상담 받았는데 만 원 올라오면 안착하면은 전화 주라 하셨는데 만 원 안착하면? 예, 했는데 이게 만 원 과세 그 보건에서 꺼지고 하다가 지금 또 뭐 시장이 안 좋으면 하강으로 또 떨어질까 싶어 걱정이 됐어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시장이 빠지려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좀 되실 텐데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12,650원? 12,650. 12,650원. 이제 고점에 물려서 지난번에도 종목은 괜찮은데 고점에 물려서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렇죠? 예. 일단 만 원에서 계속 저항으로 걸리는 것은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가 네. 항상 저항으로 걸려요. 일단 깨졌던 자리에 여기에 저항으로 걸리는 것도 있지만 보건에 가다가 떨어지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이 안착이 돼야, 그러니까 완착이 안 타게 돼야 의미가 있는 게 얘가 올라가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만 원 안착이 안 되면 계속 바닥권역에서 모양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진 않아요. 가긴 가는데 좀 나중에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네. 보면은 그래서 올라갔다 밀렸고 여기서 시장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밀리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빠질 거예요, 아마. 예. 근데 빠져도 뭐 엄청나게 뭐 빠질 건 아니고 저점 자리가 다시 7,000원 자리에 지금 강력하게 있으니까 오히려 비중을 밑에서 더 실으세요. 다시 내려오면.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면 손절가는 아, 이건 손절, 웬만하면 손절보다는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도 IT 부품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시장이 빠지면 이제 막 공포를 엄청나게 이제 밀 겁니다. 아마 이제 뭐 세계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고 2분기, 3분기도 안 좋고 내년도 안 좋을 거고 내후년도 안 좋을 거고 앞으로 뭐 계속 몇 년 동안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제 악재를 퍼뜨릴 텐데 오히려 네. 그 뉴스에 담아야 돼요. 예. 담아야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수혜주는 나중에 미래를 볼 때에서는 결국은 IT 부품주들이 대세를 잡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빠지면은 손절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바닥에서 좀 담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담으려고 하지 말고 밀리면 한 7,000원 정도? 7,000원이요? 밀리면. 근데 안 빠질 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면 7,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기에 적합한 자리인데 이제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몰라요. 예. 그래서 내리면 아예 내리든지 그리고 옆으로 가고 있어서 예,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제가 보는 거는 장기적으로 올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10,000원 못 넘어가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시면 네, 근데 네, 손절할 그만-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면 바닥권역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손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7,000원 내려오면 살라 그랬더니 8,000원밖에 안 빠지고 도로 그냥 그러니까, 다시 시장이 그러니까요. 올라가 버리면 그때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단가만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7,000원짜리 내리게 되면은 12,600원짜리였으니까 만약에 20%를 다시 산다라 그러면 단가가 한 10,000원 정도로 맞춰지거든요. 9,500원에서. 예. 그러면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면 승부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정도 올라오니까. 그래서 밑으로 밀리게 되면 다시 바닥에서 싸게 사겠다 해서 단가를 10,000원 이하로 맞춰놓겠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피로틱스는 그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뭐 물리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를 단차를 낮추고 싶었는데 네. 그 저번에도 낮추고 싶었는데 이게 교체한 거라서 종목 교체한 거라서 아, 교체한 이게 거 알아서? 예 한테 또 짬뽕하기 싫어가지고 요거로 가지고 또 승부를 봐야지 이것도 뭐 자꾸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종목에서 이상한 데서 막 고생하니까 이제 이거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예 똑같이 그렇게 될까 봐. 예. 예, 그러니까 앞에서 고생한 게 없었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고생하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고생한 거 없어서 뭐 벌써 해결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보유만 하세요. 그러면 보유만 하시고 나중에 시장이 다시 좋아지게 되면 제가 표적 종목 또 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은 한 3주 뒤인데 3주 뒤에 이제 표적 종목을 이제 이런 걸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주식을 사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면은 여기서 깨먹은 거 그쪽에서 이제 복구하면 되죠. 예. 그쵸? 그래서 내가 또 바라고 있는데 그래 주먹님께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신경 이거는- 써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손실이 작으면은 뭐 지금 뭐 손절을 어떻게 해서 하면 되겠지만 예. 손실이 너무 커요 지금. 예, 그러니까. 네, 손실이 너무 커서 여기서 손절해서 한 마이너스 거의 28% 정도인데 이거 손실해서 다른 거로 복구할 거는 지금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손실을 줄일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예, 그러고 좋은 종류 주시면 또 바다하고 그지. 그렇죠. 양해했습니다. 바닥을 예. 치면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이제 시장 바닥 쳤으니까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예. 아셨죠? 그때 집중해서 예. 그때 잘 한번 복구해 감사합니다. 보세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시향 점검을 하기 위해서 좀 볼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상담은 이어갑니다. 잠시 뒤에 다시 상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이정수 위원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의 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처럼 여러분도 위원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오늘의 표적 종목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 하겠죠. 오늘 위원님께서 드렸던 표적 종목은 바로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기존 인버스보다 2배의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도 2배로 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방송 중에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6,800원에서 6,900원으로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뷰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버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 난 잘 모르고 이 인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가격 전략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종목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제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코스피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무서운데요. 위원님께서 이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 일단 시장 점검 잠깐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8,500억을 사네요. 거의 1조 가까이 지금 살아 담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개인 투자자들 뭐 부동산 자금이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크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이 일단 개인들보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제가 가끔마다 얘기하잖아요. 외국인들이 팔게 되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파는 거라고. 자, 그동안에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사줬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열심히 팔아대면서 선물을 샀기 때문에 선물에서는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산 지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샀는 것 같은데 최소 2, 3주 동안에서는 계속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 주식을 팔았는데 자, 어쨌든 지수가 이제 빠지게 되면 주식은 이제 계속 팔면서 왔으니까 주식은 빠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싸게 사면 이제 주식은 승리하게 되는 거고 선물은 그동안에서 열심히 샀었으니까 그동안에서 수익이 많이 났죠. 그리고 오늘에서부터 이제 팔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팔면 이제 선물 수익도 이제 챙겨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니나노하는 게 되는데 자, 풋옵션도 개인들도 사지만 이제 외국인들 일단 풋옵션 좀 잡고 있는 게 조금 걸리고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믿을 게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은 기관들이 같이 팔면서 좀 배신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도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자 일별로 보면 금액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지금 보면은 오늘 지금 장 1시간 반밖에 안 지났거든요. 26분인데 1시간 26분 지났는데 거의 4,600억 던졌으니까 오늘 잘하면 뭐 6천억 8천억 정도도 던질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신나게 던지는 거예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뭐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으로 신나게 던져도 개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받아주니까 그냥 신나게 던지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바보면 이제 지수가 올라갈 거고 외국인들이 똑똑하면 지수가 빠질 건데 저는 외국인들이 여태까지 장기적으로 볼 때서 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100번 중에 한 번 이겨요, 개인들이. 근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개인들이 이제 많이 고생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산이 한 1조 정도 되잖아요. 계속 사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자산이 이미 벌써 동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자금 뭐 몇백조 혹은 뭐 몇십조 이렇게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대응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큰 사람들은 계속 사는 거예요. 왜? 지금 사고 밑에 더 사야 되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지금 예를 들어 1조를 갖고 있는 어느 부동산 자산가가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 3천억 샀어요. 그 나머지 7천억을 더 사야 되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전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벌써 다 들어갔잖아요.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신용 쓰지 마세요. 지금 신용잔고가 지금 개인들이 거의 이제 8조, 9조 다시 올라와 있어요. 10조 이제 조만간에 얘기 또 나올 텐데 전날까지 신용잔고가 9조였나요? 하여튼 9조까지 올라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신용잔고도 올라온 부분들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프로그램 열심히 던지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지금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오늘은 독일 3% 마이너스입니다. 프랑스도 2.6% 마이너스고 유럽도 마찬가지 3.4% 마이너스. 그러니까 선물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지금 장을 지금 개장 안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10시 28분 기준으로 싱가포르나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0.8%, 0.6% 지금 플러스가 잠깐 나지만 일단 나스닥이 일단 1.3%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전날 5% 넘게 폭락이 됐기 때문에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은 이미 벌써 폭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낙폭과대 대비 조금 반등 주는데 아마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 준다라 그러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괘씸죄가 뭐냐면 이미 하락세로 이미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버틴다는 거 있죠. 그러면 결국 빠질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먼저 빠지면 내일에는 덜 빠지죠. 근데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지금 들어줄 때, 이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이라는 게 현금화 대응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들어줄 때 현금화 대응하지 않으면 내일 본격적으로 빠지고 결국은 뭐 하루 이틀 뒤에 1840이 깨지게 되면 좀 오랫동안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요점만 얘기합니다. 지금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금 현물도 마찬가지고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동안에서 좀 버텨줬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일단 매도가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준다고 특히 주식들 떠 있는 것들 공략하지 마세요. 차라리 관망을 하거나 갖고 있는 게 수익이 있거나 손실이 작으면 현금화 대응. 이미 사실 이 현금화 대응은 제가 오늘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지지난주 이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2주는 너무 일찍 얘기한 건 좀 있지만 원래 지난주부터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휴장 때문에 좀 버티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오늘 좀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고 유럽 시장, 해외 시장 계속 지금 올라가는 부분 없으니까 계속 리스크 관리 관망하시면서 천천히 가시는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상담은 일단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농심을 제가 한 달 됐나요? 그 고점 신고가 지점에서 네. 30만 원에 60%를 제가 매수했습니다. 이거 바닥에 사서 충분할 텐데 왜 하필이면? 예, 그때 올라가면서 그 전에 좀 살다가 가격 단가가 좀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 높죠. 예, IT주를 그때 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하면서 좀 수익도 내고 손실도 좀 보고 이랬는데 그래 하다가 이쪽 편으로 이제 저 농심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뭐 실적 관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뭐 24시간 풀 공장 가동이 되고 실적이 올리면 엄청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들으면 괜찮다 해서 조금 저도 뭐 그거 뭐 남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뭐 조금 분석하는 게 있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분석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지금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차를 사도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든 뭐 기아차든 우리가 정말 좋은 고급 세단을 사도 그 비싸게 사는 사람과 그것보다 한 500이든 1000만 원 좀 싸게 사는 사람과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든지 좀 싸게 사는 게 일단은 유리하니까.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좀 싸게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닥을 보세요. 바닥을 이미 다져놨고요. 수렴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3중 바닥 다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추세를 전환하면서 돌렸어요. 이제 머리를 들었는데 이제 상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싼 자리는 이때 당시 이거 이제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으면 요 닿을 때 사는 거예요, 닿을 때. 첫 번째 저점에는 한 22만 원인데 여기는 사기가 좀 어려웠고 그 다음 타이밍 25만 원짜리였는데 여기는 살 수 있었었는데 못 샀으니까 이제 그 다음 자리가 이제 28만 원이나 뭐 그런 자리였는데 올라갈 때 사니까 사실은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30만 원에서 지금 4천 원 차이니까.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 제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좀 털어야 되나 싶었어. 지금 해외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건 아시죠?
네네, 그건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주식 경력이 보니까 뭐 짧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해외 선물도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푸라고 네. 호락이 좀 뭐 자기들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해외 선물도 좀 빠지고 있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현금화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점에서 빠져나와야 될까? 일단 뭐 장중에서 지금 반등 줄 때 지금이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어차피 4,000원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억울할 것도 없고 빠지게 되면 이 종목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 농심은 다시 사야 됩니다. 네. 싸게 사야 되는데 일단 27만 원짜리로 일단은 내려가겠죠. 일단은. 근데 여기가 깨지게 되면 이제 박스권 저점 자리 25만 원짜리 정도에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25만 원, 24만 원, 23만 원, 22만 원 네 번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럼 지금 올라가는 시점은 파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바꿔? 그 지금 가격서부터 해서 31만 원까지는 이제 파는 거죠. 만약에 오늘 기적적으로 나스닥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반등은 뭐 30만 원이나 35천 원 한 번은 올라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 현재가 창으로 보면은 거의 뭐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좀 되지는 않네요. 예, 거래가 뭐 거래량이 많지는 금액이 좀 않더라고요. 세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기가 외국인들도 근데 일단 외국인들이 400주, 그러니까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매도가 조금 더 많지는 않아도 저걸 좀 보려고 했던 거고 일단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굳이 이거를 그냥 욕심을 내서 가져 버티기보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비중을 벌써 60% 실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비중을 다 줄이기 어려우면 예. 절반이라도 줄였다가 다시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거 30만 원에서 공략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0만 원 샀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좋아서 슈팅이 걸리면서 튀어 날아갈 거 생각해서 아마 비중을 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35만 원까지는 조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슈팅 걸려서 튈 걸 원래 달리는 말에 타서 더 가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매매적인 관점으로 매매꾼 그러니까 선수들의 관점으로 샀는데 날아가야 되는데 안 가면 뭐 해야 돼요? 바로 내려야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크게 뭐 많이 내려가지 한 27만 원, 25, 뭐 요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주식은 올라가더라고요. 항상 대응의 영역에 있는 거죠. 예, 예, 예. 네,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냥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비중이 작으면 그냥 밑에서 그냥 다시 비중을 실으면 되는데 예, 여기서 예. 빠지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조금. 여기서 예, 예. 왜냐면 처음에 잡았을 때가 바닥에서 잡아서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단타를 치기 위해서 떠 있는 거를 달리는 거를 좋은 거를 탔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달려야 되는데 안 달린단 말이에요 지금 종목이. 네. 그 네. 비중을 줄여야죠. 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오늘 정도에 보고 오늘 좀 반 정도 줄여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유리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매매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매매꾼의 관점으로 본다라 그러면 저는 그냥 다 던져요 오늘. 왜냐하면 가야 되는데 안 가면은 뭐하러 갖고 있어요? 매매하는 사람이. 그렇죠? 차라리 시장 확인을 하고 내일 확인해서 내일 테마주 뭐 북한 테마가 움직이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테마가 움직이든 하여튼 무슨 테마가 움직이면 차라리 그 테마를 들어가서 달라붙는 게 낫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버티는 건 괜찮은데 그거는 초보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네. 볼 때 예. 보유. 매매들은 매매하시는 예. 분들은 안 가면 예. 던지는 거예요, 바로. 뭐하러 물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담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이 흔들릴 거에 대한 전략과 공개방송에서 인버스에 대한 전략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인버스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방송에 좀 이따가 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신 위원님 앞으로요.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죠. 1029님, 이 방송 처음 봤는데 이정수 전문가님 신뢰가 팍팍 듭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다음은요. 9466님, 대응하는 방법 가르쳐 주셔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028님, 이정수 전문가님 파이팅 하세요. 늘 응원하는 시청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601님, 실전 매매 정수 본방사수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 모두 제가 위원님께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료 온라인 강연이 있습니다.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자세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온라인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혹은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오늘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 전에 이제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대응 전략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방법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화 문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뒀습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히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문자도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저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 전에 위원님께 한번 오늘 공개방송 들어가면 어떤 내용 좀 자세히 들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무료 공개방송 들어가야 하는 이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흔들릴 거에 대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박스가 버티는데 현금화 대응을 좀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버스에 대한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야 됩니다. 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내일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